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주인에게 월세를 납부하는데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좀 쉽게 매달 월세를 납부하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많이들 사용하시기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앱에서 매달 정해진 시기에 또는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월세를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표를 발행해서 보낼 수 있는지 알려드릴 건데요. 표책을 본인이 사서 25장짜리 또는 50장짜리 사서 거기다 손으로 써서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지만 우표도 사야 되고 봉투도 사야 되고 이게 아웃고잉 메일로 집에서 보내는 방법을 모르시면 우체국까지 가서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 그런 게 있으시죠. 수표도 사는데 돈이 또한 몇십 불 들고 하니까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하시면 은행에서 정해진 금액을 이제 인쇄된 수표로 돈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 자동으로 보내줍니다. 추가적인 요금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돈은 입금을 해야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수표는 발행하지만 그 수표가 발행됐다 그래서 바로 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돈이 홀드되는 수표는 캐시어스 체크이라 그래서 은행에 가서 계좌에서 그 금액만큼을 홀드해버리는, 지급이 완전히 보장되는, 부도가 날 리가 없는 그런 수표를 시큐어 체크 또는 캐시어 체크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발급할 때는 바로 현금이 빠져나가지만 지금 우리가 발급하는 이 수표들은 현금이 바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수표만 발행을 하고요. 수표가 발행됐다는 것이 이제 정해진 우리가 원하는 날짜나 시간에 수표가 발행됐다는 것이 나에게 이메일로 통보가 오게 되고요. 우리가 그것을 미리 예약해 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월세는 매달 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잊어먹고 깜빡해서 늦게 내서 레이트 페이 피를 내지 않기 위해 보조수단을 활용하는 거죠.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제공하는 앱에 대한 비디오를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여기 모바일 앱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빌페이에 클릭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add pay 여기 보이시죠?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지금 매달 내가 납부하는 그 회사나 사람 여기 한 번만 등록이 되면 처음에 한 번만 등록하면 등록된 사람들을 계속 내가 클릭해서 쉽게 입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person이나 컴퍼니로 보낼 수 있는데 person은 하나, 컴퍼니는 하나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 검색을 했을 때 유명한 회사들, 예를 들어서 듀크 에너지나 이런 회사들은 이 주소나 이런 것들이 미리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기 때문에 검색이 될 거예요. 그런데 보통 집주인으로 또는 집주인과 연계된 리얼터 회사는 보통 등록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직접 입력해 주면 됩니다. 주소와 그런 것들요. 자, 여기서 이 어카운트 넘버는 뭐냐면요. 어떤 회사에 서비스를 받기 위하면 그 서비스를 받는 신청하면서 바로 나에게 이제 어카운트 넘버가 생성되죠. 예를 들어서 듀크 에너지의 전기 서비스를 신청했으면 듀크 에너지의 전기 서비스에 대한 우리 집에 어카운트 넘버가 생성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도 그래요. 스펙트럼에 내가 가입을 했으면 내 이름으로 스펙트럼 어카운트가 새로 생기는 거죠. 그 어카운트 넘버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아시다시피 부동산은 우리에게 어카운트 넘버를 주지 않죠. 보통 집주인도 나에게 어카운트 넘버를 주지 않아요. 그럼 여기다 뭘 써야 되냐? 제가 여기다 집 주소를 써봐도 집 주소를 써도 괜찮더라고요. 보통 집 주소를 입력하는 게 지금 여기서는 괜찮습니다. 집 주소를 입력해도 입력이 되더라고요. 받는 사람의 우편번호. 자, 지금 같은 경우엔 이 회사가 그 검색을 했을 때 등록이 돼 있는 상태예요. 보통 우리는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직접 주소나 이런 것들을 다 입력을 해줘야 돼요. 주소나 이런 거 입력해주는 내용은 제가 좀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페이가 그러니까 돈 받는 사람이 등록이 되면 클릭하고 make payment를 누르면 돈이 이제 빠져나갈 본인의 어카운트가 되겠죠. 여기에 금액이 얼마 있는지 나올 거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얼마를 페이할 거냐. 보통 우리 월세를 내면 1,500불에서 1,800, 1,900, 1,700 왔다 갔다 하죠. 그럼 금액을 넣고 월세 금액을 정확하게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원타임 할 건지 아니면 오토페이로 할 건지, 오토페이 하는 부분은 좀 이따가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일단 원타임으로, 왜냐면 오자마자 이제 첫 달은 미리 셋업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보내야 되니까 계좌 열자마자 바로 셋업을 하면 일단 원타임부터. 그리고 딜리버리 데이트, 이제 언제까지 이제 보내지게 한다. July 1st, July 8 하잖아요. 그죠? 7월 1일에 보내면 7월 8일 날 간다. 이것도 여기 앱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데스크탑 웹브라우저에서는 컴퓨터로 보면 좀 더 자세히 이해가 돼요. 이걸 보통 우편물이 가는
시간이 한 적어도 3일 정도는 되니까 마지막 주, 그러니까 보통 월세는 1일까지 납부가 돼야 되니까 그 마지막 주, 매달의 마지막 주 한 월화수쯤에 이제 배송이 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한 거는 페이를 막 지금 실제로 한 게 아니라 예약만 잡아놓은 거예요. 스케줄 되게. 우리가 보통 이거를 할 때는 바로 내일 거를 하지는 못해요. 우편물이 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또 이거를 체크를 인쇄하는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보통 다음 주, 적어도 일주일 이후에 발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 여유를 두고 이걸 오토라이즈 하셔야 돼요. 자, 액티비티를 보면 이미 예약한 스케줄 되어 있는 페이들이 이렇게 나와요. 요거는 이제 지난번 언제 보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검색하는 방법이고요. 자, 요것도 이제 중요한데 우리가 매달 보내다 보니까 매달 적어도 25일 날 페이하게 해서 이제 다음 1일 전에 도착하게 한 열흘 5일 정도 여유를 두고 보낸다고 할 때 이거를 활용하면 내가 매번 예약할 필요가 없으니까 도움이 되겠죠. 근데 사실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나중에 그걸 또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차라리 12달치, 보통 1년이시니까 12달치를 그냥 다 예약해 놓고 원타임 페이먼트로 12번 미리 예약해도 뭐 그렇게 어려운 클릭 하는 거니까요. 뭐 그렇게 해도 괜찮고 오토페이로 언제까지라고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빌이라는 것은 이게 등록되어 있는 회사면은 이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그래서 리퀘스트 이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가 듀데이트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 파악할 수 있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 그 이빌에 나오는 청구서에 나오는 어마운트와 듀데이트에 맞춰서 이제 거기에 맞게 자동으로 페이되게 하는 방법인데 우리는 요게 월세 낼 때는 요게 적용이 안 되죠. 왜냐하면 보통 다 이제 등록되어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on amount 금액도 따로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날에 이제 전해지게 이렇게 셋업을 해놓겠다. 보통 요걸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메일은 요것이 이제 실행될 때 예약을 해놨는데 실행될 때 그러면 나에게 이메일을 줘서 알려달라. 이거는 설정해 주시는 게 좋겠죠. 예. 그래야 내가 이제 실수 없이 다 파악하고 있겠죠. 월세가 제대로 가는지. 예. 그래서 빌페이에 들어가면 add company or person에서 우리는 회사니까 예를 들어서 업사이클링 리얼티를 하고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그 다음 아더 컴페이너를 누르고 여기 입력을 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업사이클링 이 정보는 다 계약서에 써 있거나 리얼터나 집주인이 알려줄 거예요. 아니면 사람 이름을 써도 되고 이제 집주인이 개인일 경우에 그리고 어카운트 넘버는 이제 예를 들어서 313 뭐 예를 들어서 실제 있는 주소를 대충 찍어서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주소도 나중에 검색이 돼야 되니까 313 조슈아 글렌 레인 313은 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있겠죠 뭐. 오케이. 자, 닉네임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월세다. 렌트. 그리고 어드레스 라인을 해서 여기는 집 주소죠. 집 주소인데 여기는 이제 리얼터 주소가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300 여기 저희 옛날 가게 주소인데요. 자, 이렇게 한다 봐요. 이거는 이제 리얼터한테 알아내거나 집주인이 알려준 그 주소를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 폰 넘버는 이제 나의 폰 넘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집주인의 주소, 집주인의 그 전화번호나 이제 리얼터의 전화번호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제 전화번호, 여기도 뭐 예를 들어서 제 뭐 이메일 주소 이렇게 add 한단 말이에요. 자, 피니시에요. 그러면 페이에 업사이클링 리얼터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 이제 페이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 1700불이에요. 1700불. 그 딜리버 바이를 이제
언제까지 한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30일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다음 달 5일부터 이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딜리버 바이니까 사실은 이날까지 보낼 수 있다. 결국에 이날 사람이 받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 그러니까 월세를 보내려면요 1일날 도착을 해야 되니까 27일이나 26일, 그러니까 수, 목, 금, 월, 화, 수 전에는 보내야 돼요. 적어도 이때는 보내야 안전하게 이제 1일날 받겠죠. 그래서 일주일 정도 여유를 두고 하셔야 되고, 지금 일단 5일로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이렇게 make payment를 이렇게 누르면 이제 스케줄이 돼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페이퍼 책으로 만들어져서 인쇄가 돼서 얘네한테 보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잘못 입력했잖아요. 지금 내가 가짜로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보면 리턴 투 페이먼트 센터에 가면 언제든지 캔슬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스케줄도 돼 있는 게 있잖아요. 여기 바로 캔슬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1년치를 계속 만들어 놓으셔도 되고, 아까 페이로 가서 오토페이라는 옵션이 있죠. 오토페이를 누르면 여기에 셋업 오토페이를 누르고 어마운트 1700불 렌트 그리고 first delivery date를 프리퀀시를 먼저 정해주면 monthly로 하고, 그죠? 처음에 22일로 한다. 2월 22일부터 하면 당연히 1일 전에 가겠죠. 그죠? 3월 1일 전에. 뭐 이렇게 하든가 23일, 24일 뭐 이때쯤 하면 다 이때 전에 갈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24일 날 늦어도, 그러니까 이게 도착하는 데이예요. 도착하는 날.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이거보다 더 빨리 보내겠죠. 하지만 혹시라도 무슨 일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홀리데이 같은 거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먼틀리로 하고 셀렉트 듀레이션을 내가 멈추라 그럴 때까지, 아니면 스페시픽 넘버 페이먼트가 할 때까지. 그래서 적어도 이제 뭐 11번이다. 11번이면 월세가 보통 12번이니까 마지막 거는 내가 통제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첫 달치를 먼저 내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11번 정도 하거나 아니면 12번 하시거나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페이먼트는 다르다면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다르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메일 미 노티파이 미 하고 이메일 미 센트 보내주셨을 때 그리고 마지막일 때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타트 샌딩 페이먼트 하면 이게 매달 자동으로 이날에 도착하게끔 계속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셋업 그리고 이건 내가 잘못한 거니까 캔슬. 캔슬도 되게 쉬워요. 그죠? 캔슬 페이먼트 하면 캔슬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집주인에게 월세를 또는 리얼터에게 월세를 납부하는 거를 이제 제가 알려드렸어요. 이제 좀 쉽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r beautiful life, Korean life.